네, 안녕하세요. 스터닝 에듀 G1230 일찍 캠퍼스 수학 강사 김태윤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3월 학력평가 중학교 2학년 문제, 오늘은 19번부터 21번 그리고 29번, 30번 이렇게 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9번 문제를 먼저 보면, 이 문제는 단순한 도형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1차 부등식의 활용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1차 부등식의 성질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문제인데, 네, 문제를 먼저 보면 다음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ABCD에서 선분 CD의 중점을 M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선분 BC 위에 한 점 P를 잡아서 삼각형 APM의 넓이가 75제곱cm 이하가 되게 하려고 한대요. 그때 선분 BP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선분 BP의 길이를 Xcm라고 잡았을 때, 선분 PC의 길이는 20-Xcm가 되고, 그 다음에 요 M은 선분 DC의 중점이 되기 때문에 선분 DM은 5cm, 선분 CM도 5cm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식을 한번 세워볼 건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생님은 여기서 이 전체 직사각형에서 삼각형 ABP와 그 다음에 PCM 그리고 ADM의 넓이를 빼주려고 해요. 자,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는 200제곱cm고, 여기서 삼각형 ABP의 넓이는 10 곱하기 x 곱하기 2분의 1이기 때문에 5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PCM의 넓이는 5 곱하기 20-x 곱하기 2분의 1이기 때문에 얘를 계산해주면 50 2분의 5x가 됩니다. 네, 그 다음 삼각형 ADM의 넓이는 20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이기 때문에 50제곱cm가 되겠죠? 자, 그래서 괄호 안의 식을 계산을 해주면 5x에서 2분의 5x를 뺐기 때문에 2분의 5x, 거기서 50 더하면 100이 되겠죠? 자, 따라서 얘를 계산해 줬을 때 마이너스 2분의 5x 플러스 100이 되게 됩니다. 근데 자, 문제에서 이 삼각형 APM의 넓이가 75제곱cm 이하가 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세워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얘를 이제 1차 부등식을 풀어주면 100을 이항했을 때 마이너스 100이 되면서, 네, 우변은 마이너스 25가 나오게 되고, 이때 x의 해를 구할 건데, 자, 여기서 x의 개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5로 양변을 나눠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음수로 나누었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25 곱하기 5분의 2이기 때문에 x는 10 이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x의 길이는 10cm 이상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20번 문제를 보게 되면, 20번 문제는 회전체에 대한 문제고요. 그리고 원의 넓이를 구할 줄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보게 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원을 직선 L로부터 5cm 떨어진 위치에서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해서 1회전을 시켰습니다. 자, 이때 생기는 회전체를 원의 중심 O를 지나면서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을 때의 단면의 넓이를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 원을 직선 L을 중심으로 회전시켰을 때 나오는 회전체는 어떤 모양이 되냐면 도넛 모양이 되겠죠. 도넛. 자, 도넛 모양이 되는데,
이 도넛 모양을 회전축의 수직으로 이렇게 반을 딱 잘랐을 때 나오는 모양은, 단면의 모양은 가운데가 이렇게 뚫린 원의 모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요 안쪽에 있는 작은 원의 반지름은 몇 cm가 될까요? 네, 5cm가 되고, 거기로부터 이 원의 둘레까지의 이 길이는 4cm가 되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분의 넓이는, 네, 지금 이 부분이 되기 때문에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겉에 큰 원에서 안쪽 작은 원의 넓이를 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밖에 있는 큰 원의 넓이의 반지름은 9기 때문에, 네, 원의 넓이 81파이에서 안쪽은 반지름이 5기 때문에 반지름 곱하기 파이를 해주면 25파이가 되겠죠. 네, 그래서 81파이에서 25파이를 빼주게 되면 56파이가 나오게 되면서 정답은 4번이 되게 됩니다. 네, 그 다음 21번 문제를 볼 건데, 21번 문제는 상대도수를, 네, 구하는 문제인데, 상대도수는 뭐냐면은 도수의 총합에 대한 각 계급의 도수의 비율을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도수는 도수의 총합분의 각 계급의 도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얘를 적용해서 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각 계급의 상대도수 곱하기 도수의 총합을 하면 우리가 도수를 알아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 전교생의 수가 600명인 한 중학교가 있는데, 이 중학교에 올해 2학년 여학생의 수는 2학년 남학생의 수보다 18명이 적고, 그리고 2학년 전체 학생에 대한 2학년 여학생의 상대도수는 0.45입니다. 또한 이 중학교에 3학년 전체 학생은 220명이고 3학년 전체 학생에 대한 3학년 여학생의 상대도수는 0.55라고 알려줬어요. 마지막, 이 중학교에 전교생에 대한 전체 여학생의 상대도수는 0.51일 때 1학년 전체 학생에 대한 1학년 남학생의 상대도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길이 엄청나게 길고 그 다음에 주어진 정보가 되게 많은데, 이렇게 주어진 정보가 많고 글이 길 때는 이 정보들을 잘 요약해서 표로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뭐 다른 문제였으면은 간단하게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었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서 이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표를 세워볼 건데, 자, 다 지우고, 먼저 보면은 이 학교에는 1학년, 2학년, 3학년, 그리고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은 3학년 전체 학생은 220명이래요. 그래서 3학년 남학생과 여학생을 더한 수는 220명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3학년 전체 학생에 대한 3학년 여학생의 상대도수는 0.55라고 알려줬어요. 자, 그래서 도수는 상대도수 곱하기 총합이기 때문에 총합 220 곱하기 상대도수 0.55를 해주면 얘는 몇 명이 나오냐면 121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학년 여학생의 수는 121명이 되고 3학년 남학생의 수는 99명인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앞줄에 보면 2학년 여학생의 수는 2학년 남학생의 수보다 18명이 적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남학생 수를 X명이라고 잡았을 때 여학생의 수는 그거보다 18명이 적은 X-18이 되는 거고, 남학생과 여학생 수의 합은 2X-18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2학년 전체 학생에 대한 2학년 여학생의 상대도수는 0.45라고 알려줬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학생의 수, 2학년 여학생의 수 x-18명은 전체 수 2x-18 곱하기 상대 도수 0.45니까 얘를 분수로 100분의 45라고 나타내 볼게요. 자, 100분의 45를 우리가 약분을 하면 5로 약분이 되니까 20분의 9를 곱한 수와 같죠? 자, 그래서 이제 양변에 20을 곱해주면 20 곱하기 x-18은 9 곱하기 2x-18이 되고, 자, 얘를 계산해주면 20x 마이너스 360은 18x 마이너스 16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x 값을 구해내면 이 x는 198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 x는 몇 명? 99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남학생의 수는 99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학생은 그거보다 18명이 적다고 했으니까 81명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주어진 정보를 사용을 할 건데, 자, 먼저 지우고, 네, 마지막 정보, 이 중학교의 전교생에 대한 전체 여학생의 상대도 수는 0.51이라고 알려졌어요. 자, 여기서 전체 전교생은 몇 명? 600명입니다. 그래서 600명 중에서 곱하기 0.51을 했을 때 나오는 수는 306명이 되기 때문에 이 중학교의 전체 여학생은 지금 몇 명이라는 거죠? 306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학년 여학생의 수는 306에서 121과 81을 더한 수를 뺀 104명이 되는 거고, 2학년 여학생의 수는 지금 x가 아까 99였기 때문에 2학년 여학생의 수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180명이 나오게 되고, 1학년 여학생의 수는 200명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1학년 남학생의 수는 96명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1학년 전체 학생 수에 대한 1학년 남학생의 상대 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전체 200명에서 96명, 그래서 200분의 96은 약분하면 100분의 48이 되기 때문에 상대 도수는 0.48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29번 문제 한번 볼게요. 29번 문제를 보면 두 분수 7분의 2와 8분의 7 사이에 있는 분수 중에서 다음 두 조건에 만족하는 분수를 모두 구해서 분자의 합을 구하는 문제인데, 조건을 보면 분모는 56이고 분자는 자연수라는 정보를 줬어요. 그 다음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 알려줬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유한소수가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그럼 보면은 분모는 56이라고 했기 때문에 두 분수를 56으로 통분을 해주면 56분의 16보다는 크고, 그리고 56분의 49보다는 작은 어떤 분수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이 조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모를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2 또는 5뿐이면, 분모를 소인수 분해했을 때 2 또는 5뿐이면 그 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래서 56을 소인수 분해를 해주면 56은 7, 8의 56이기 때문에 2의 세제곱
곱하기 7로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분모에서 불청객은 누구예요? 이 7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자가 7의 배수여야지 분모에 있는 7과 약분이 되기 때문에 x는 7의 배수라는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7의 배수는 7, 14, 21, 28, 그 다음에 35, 42, 49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부등식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7은 탈락, 그리고 14 탈락, 그 다음에 49보다 작은 거니까 49도 탈락이죠. 자, 그래서 x에 들어올 수 있는 수는 21, 28, 35, 42가 됩니다. 그래서 이 네 수를 모두 더하면 정답은 126이 나오게 됩니다. 자, 마지막 30번 문제를 볼 건데 30번 문제는 단항식의 계산 문제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수 법칙을 잘 활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한번 해볼 건데 먼저 자, 얘를 먼저 계산해 볼게요. 근데 이 a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거듭 제곱했을 때, 그러니까 a번 제곱을 했을 때 얘가 양수가 될지 음수가 될지는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 부호를 일단 네모라고 비워둔 다음에 y의 2a제곱, 그 다음 x의 3a제곱 곱하기 x의 4b제곱분의 y의 8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지금 음수를 두 번 곱했기 때문에 양수가 되죠. 그래서 분모는 곱했으니까 x의 10제곱, 그 다음에 분자는 9y 2b제곱이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 값이 이렇게 나왔다는 건데 보면은 최종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양수, 그 다음에 이 마지막 것도 양수기 때문에 얘는 음수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음수라는 거는 a가 홀수라는 거를 의미하죠. 근데 조건을 보니까 단 a는 5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대요. 그러면 5보다는 크고 a보다는 작은 5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은 홀수는 뭐밖에 없죠? a는 7이 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a 자리에다가 7을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y의 14제곱 x의 21제곱 곱하기 x의 4b제곱 y의 8제곱 곱하기 x 10제곱 분의 9y 2b 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차근차근 계산을 해줄 건데 먼저 개수를 보면은 여기 마이너스 1, 그 다음 여기 1, 그 다음 9기 때문에 개수는 일단 마이너스 9인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x를 볼 건데 x에 21제곱 나누기 x 4b제곱이니까 빼기 4b, 그 다음 나누기 x 10제곱이니까 빼기 10을 했을 때 x의 5제곱이 지금 분모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x의 마이너스 5제곱이랑 똑같다고 했죠. 자,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주면 11 마이너스 4b는 마이너스 5기 때문에 4b는 16, 그리고 b는 4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b 자리에다가 이제 4를 대입해 주면은 여기가 8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x의 16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y를 볼 건데 y를 봤을 때 y 마이너스 14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8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8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얼마가 나왔대요? y의 c 더하기 1제곱이 나왔다 했어요. 자,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주면 y의 2제곱이 y의 c 플러스 1제곱이기 때문에 c 플러스 1은 2가 되는 거고 c는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7 더하기 4 더하기 1을 해서 정답은 12가 나오게 됩니다.